자, 많은 분들이 이제 현역가왕의 또 다음 편을 기다리고 계신 상태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준결승 진출이라는 벌써 이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한일전보다도 이 우리나라 현역 가수들 사이에서 누가 탑7이 선정되고 누가 진선미가 되느냐가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현역가왕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 탑7이 과연 누가 선정될지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국민 투표로도 이 기사에 나오는 물량으로도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요번 1월 13일 날 토요일이죠. 이미 이번 준결승전 녹화 방송이 끝났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이제 준결승 진출 라운드를 앞두고 있었고, 이제는 준결승전 1라운드, 2라운드 무대까지 녹화가 다 끝났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전달드렸던 이 김다현 양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 녹화가 잘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올려놓은 스토리를 봐도 이 여유있는 주말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현역 가수들 사이에서 녹화 일정을 잘 끝냈다, 요런 이야기와 현장에 가셨던 이 방청객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지금 이미 결승 진출자 인원 숫자와 누가 결승에 진출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이 현역가왕을 응원하신 분들이라면 이 김다현 양, 전유진 양, 이 강력한 우승 후보 2명을 빼놓고는 말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자꾸 이제 좀 편협 방송을 한다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팬덤이 큰 규모의 가수들부터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거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자, 어찌됐든 이 현역가왕 현재 이 결승 무대 준결승전 녹화 현장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일날 녹화 방송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본선 3차전에서 최종 방출이 돼버린 이 4명을 빼면 14명 정도의 참가자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이 뒤집기 한판 무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다현 양, 박혜신 씨, 나아가서는 강혜연 씨 등등등 많은 인원들이 이 뒤집기 한판 무대를 촬영을 끝냈고, 이제 준결승 경연까지 녹화가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방송은 1주 전, 2주 전, 이미 몇 주 전에 촬영된 영상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역강의 이 경연 녹화 현장의 일정 자체가 이 방송하고 한 2주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 13일날 촬영된 게 준결승전 라운드까지 종료가 됐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준결승 경연 결과 결승전에 진출한 인원은 과연 누가 됐을 거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 놀라운 게, 보통 준결승전에 올라가는 숫자가 기존 10명이고 그 다음에 그 10명 중에서 결승전 탑7으로 가기 위해서 7명을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번 준결승 진출 라운드 인원은 14명이지만 그 14명 중에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준결승 무대를 거친 뒤에 결승전 탑7의 인원이 선별되어서 그 탑7의 순위 중에 진선미를 매기는 결승전 라운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청객분들의 증언이 참 희한합니다. 이 준결승전에서 결승 진출 인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탑7이 선정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진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결승전 무대부터 이 10명을 가지고 탑7을 뽑는 그런 경연이 진행이 되는데, 이건 아마 제 생각이지만 요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서혜진 PD 사단에서 1회 연장했다, 총 12회로 막 내린다라고 했잖아요. 한 회차 방송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한 회차에 원래 준결승전에서 7명을 선발하여 결승 무대로 보내야 하는데, 여기에서 7명이 아니라 10명을 보내서 한 회차 더 방송을 촬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10명이 탑7 결정전에서 치열하게 이제 엄청난 무대를 펼치겠죠? 그 무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 무대 경쟁 이후 결국 3명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승 무대에서 탑7이 선정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준결승전 1라운드가 우리가 봤었던 이 한국 대결 무대는 한국을 가지고 경연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노래를 주고받고 하는 약간 실시간 데스매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준결승전 1라운드 같은 경우는 듀엣 무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팀 미션 무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서 4, 5명이 팀을 짠 것과 다르게 이번엔 두 사람이 팀을 짜가지고 이 2명이서 듀엣 무대를 펼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준결승 라운드에서는 2라운드죠. 그때 우리가 요번에 보게 됐던 뒤집기 한판처럼 한곡으로 개인 매치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승 진출자가 이미 가려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번 13일날 바로 이 준결승전 최종 라운드까지 촬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듀엣전, 팀으로 두 사람이 하는 1라운드와 개인전 점수가 다 선정이 됐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본 분들은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아실 텐데 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 준결승전에서 결승 진출하는 10명의 참가자들이 이미 다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과연 누가 어떤 10명이 결승전 무대에 진출을 했느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전유진 양이 손꼽히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가수 린 씨가 굉장히 순위를 치고 올라왔다라는 지금 후문이 따르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현역가왕에서 가수 린 씨가 한일전을 진행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수 린 씨가 결국 많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를 달성하며 두 번째 결승 라운드 진출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당연히 세 번째로는 누구겠습니까? 대국민 투표 탑3에서 빠진 적이 없는 김다현 양이 또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명째는요, 바로 마혜진 씨다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혜진 씨가 대국민 투표가 이 강혜연 씨가 치고 올라오면서 4위로 살짝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 마혜진 씨의 무대의 노래 조회수라던가, 또 이 마혜진 씨를 응원하는 분들의 숫자를 보면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마혜진 씨,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유튜브 조회수도 실력도 탄탄한 박혜신 씨,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요번 대국민 투표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온 강혜연 씨, 벌써 6명이 선정됐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 류원정 씨. 이 류원정 씨가 사실 가수 린 씨와 대결을 하면서 아주 적은 점수 차로 승리를 했는데 결국 준결승 라운드도 진출하여서 결승 라운드까지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누구냐? 제 예상과는 다르게 김양 씨가 이 결승 라운드 10명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과연 꼼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좀 판단이 되겠네요. 제가 이 서혜진 PD가 1회차 연장을 전격 확정 지었을 때 분명히 뭔가 이 제작진에서 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탈락을 하게 되거나 뭔가 좀 위기가 오면은 이 한 회차 방송이 연장된 곳에서 추가 합격을 시킬 수도 있다. 그게 김양인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할 문제 같은데 일단 결승 라운드 진출을 했다라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이 참 굉장히 의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결승전 라운드 10명이 진출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3명은 탈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10명도 10명이지만 이 중에서 특히 제가 탈락할 거라고 예상했던 이 윤수연 씨가 또 승리를 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애시당초 예상을 했었던 탑7에서는 윤수연 씨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지 몰라도 이 결승 라운드에 진출하는 준결승 1, 2라운드의 승자 중에서 나온
10명의 결승전 진출자 안에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3명은 탈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윤수현 씨 탈락할 위기가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미 준결승전 녹화까지 끝나버렸고 이제는 결승전 무대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회차만 녹화를 하고 나면 이미 어떻죠? 방송이 종영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 자, 그건 바로 현역가왕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팩트 되겠습니다. 이미 준결승전과 결승전 무대를 녹화하는 일정을 공개했고 여기에 국민판정단을 모집했어요. 방청객을 이미 수일 전에 한 1, 2주 전에 이미 모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화일 시가 1월 13일 토요일 오전부터 진행이 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요번에 있었던 23일 토요일 날 준결승전 라운드까지 다 녹화를 끝냈고 여기 보면 명확하게 준결승전만이 아니라 결승전 무대까지 국민판정단을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집한 판정단이 토요일 오전부터 촬영하는 녹화 일정에 함께 한다는 건데 이게 돌려 말하면 준결승전과 결승전 무대까지 촬영을 했단 얘기입니다. 아마 결승전 초입 부분까지 촬영이 되지 않았을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이 현역 가수들 뭐 전유진 양이라던가 김다현 양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이 사람이 떨어진다고 라고 생각했던 참가자들보단 우리가 예측했었던 이 사람은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 했었던 참가자들 위주로 이제는 결승전에 진출하는 10명까지 딱 이미 예측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결승 진출 라운드에서는 뭐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죠? 바로 대국민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대국민 투표 순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대국민 투표 순위를 보면 이대로 만약 탑7이 선정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진선미에는 전유진, 강희연, 김다현 세 사람이 들어가고 나머지 탑7에는 마혜진, 박혜신, 마리아, 유민지까지만 탑7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게 또 대국민 투표와는 다르게 실시간 문자 투표와 마스터들의 점수가 합산이 되면서 이 가수 린 씨와 류원정 씨가 어떻게 올라올지 예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승 진출 라운드에 제가 아까 앞에 뭐라 말씀드렸죠? 이 김양 씨가 포함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작 대국민 투표에는 10위권 내에도 김양이라는 가수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진출한 10명의 결승전에는 이 실시간 문자 투표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는 딱 한 라운드의 방송 일정만 앞두고 있는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참가자가 10명이라고 하니 이 10명의 참가자 중에서 과연 어떻게 편집을 했고 어떤 무대를 펼쳤느냐에 따라서 이 대국민 투표의 순서처럼 실시간 문자 투표의 순위도 굉장히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현역가왕의 메가폰을 잡은 건 서혜진 PD죠. 그런데 이 서혜진 PD가 아시다시피 미스트롯에서 전유진 양도 김다현 양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시청률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라는 비판이 나온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서혜진 PD가 메가폰을 잡은 현역가왕에서 우승 후보로 출연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혜진 PD 입장에서 이 현역가왕에서 최종 선발되는 이 가수들에게 어떠한 점을 가장 높이 사겠습니까? 바로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입니다. 이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는요, 미스트롯 때부터 있어 왔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이미 결승 진출하고 나서부터는 서혜진 PD건 제작진이건 심사위원단의 손을 떠난 화살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현역가왕에 나오는
가수들을 응원하는 분들 중에 우리 가수가 이미 결승 진출 라운드까지 녹화가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불공정한 심사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할 것이며, 아직 결승전 진출자 10명까지만 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방영되는 준결승 라운드 무대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탁탁 꼬집지 않을 경우,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뭐 가수 린씨라던가 김다현 양이라던가 전유진 양이라던가 강혜연 씨라던가 이런 강력한 우승 후보들처럼 굉장히 황당한 심사 판정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승 진출 전까지는 심사위원단들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이죠. 물론 결승 진출하고 나서도 심사위원단들의 점수는 큰 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이 현역가왕이 한 회차를 연장한 시점에서 과연 이 결승 진출자 10명 중에 탑7이 선정되고 진선비가 뽑히는 가운데에 정말 제작진의 입김이 없는지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10명의 참가자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10명의 참가자들 이외에 나는 이 가수가 뽑힐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탑7 선정도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명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탈락자가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뭐 윤수연 씨라던가 아니면 나아가서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대국민 응원투표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 김양이라던가 뭐 이런 참가자들을 추리고 나서 보면 탑7이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이 현역가왕을 열렬하게 시청해주시는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시청률 화제성 잡은 현역가왕 1회 연장 확정. 제가 앞선 내용에서 전달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혜진 PD와 제작진이 현역가왕에 대한 또 다른 꼼수가 나오진 않을지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 여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는데 엄청난 공신을 세운 두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소녀의 활약상과 인지도와 팬덤의 규모가 이 현역가왕의 시청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두 소녀의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의 영향력은 가히 막강하다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제가 이제 많은 출연 가수들에 대한 이번 녹화 일정에 따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 특히 그 중에서도 김다현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신동엽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33년 MC 인생 중 가장 살떨리는 녹화 현장이다.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다. 자, 바로 다음 주에 이제 공개될 이번 준결승 진출 라운드와 결승전 무대까지 녹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많은 증언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신동엽 씨 역시 한 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 중에 신동엽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MC인 만큼 바로 옆에서 봤겠죠? MC 신동엽은 현역가왕 기획안을 받았을 때부터 이 프로그램 뭔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나의 예상마저 뛰어넘는 이 롤러코스터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진행을 하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 33년 MC 인생 중 가장 살떨리는 프로다. 리얼 서바이벌의 세계를 혹독하게 경험하는 중이라며 소감을 전했고, 또 아직 방송되지 않은 대결 역시 속도감이 엄청나다. 아직까지는 탑7이 누가 될지 나도 감이 안 잡히는 상태다. 끝까지 지켜봐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아있는 준결승 진출자 확정, 그리고 탈락자, 더불어서 결승전 라운드까지 지금 녹화가 다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현역가왕 제작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극을 위한 자극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경쟁하기에 저절로 짜릿하고 긴장되는 진정성 넘치는 매운맛에 시청자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참 큰 착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성 넘치는 매운맛이 아니라 이 점수와 판정에 있어서 김다현 양, 전유진 양, 가수린, 김양 얼마나 이때까지 많은 이 불공정함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시청자 게시판에도 쏟아내고 있고 이 유튜브 영상들을 봐도 그런 댓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또 이렇게 포장을 해버립니다. 자극을 위한 자극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경쟁하고 있다. 뭐 분명 그런 부분도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역가왕이 지금 시청률의 고공상승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자극적인 연출 때문이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역가왕은 이것이 자신들의 이 방송 프로그램의 재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8명의 참가자가 역대 가장 높은 점수가 걸린 뒤집기 한 판을 마치고 준결승으로 향하게 된다. 이 중 살아남을 절반의 참가자는 누가 될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 18명 중에 9명이 탈락 멤버가 되고 이 중에서 최종 탈락자 4명이 꼽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또 여기에서는 절반이 탈락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현역가왕 제작진의 이 언론 홍보 기사 내용도 참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더불어서 최근에 이 탈락자에 대한 예측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마리아, 김사나, 두리, 김나희, 조정민 이 5명의 가수들이 모여서 현역가왕 먹방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MBN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에 출연 중인 007 밴드걸 팀 바로 두리, 김나희, 마리아, 김사나가 압구정 화로구이에서 촬영에 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수일 전에 촬영됐던 모습이고 여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탈락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마리아 씨, 조정민 씨도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007 밴드걸이 사실 팀 미션을 할 때는 꽤 괜찮은 순위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온 대국민 투표 탑10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가자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아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탈락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 막강한 점수로 준결승 라운드 진출만이 아니라 결승전까지 엄청난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 참가자들이 있다라는 후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전유진 양의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전유진 트로트 신동에서 어엿한 대들보로 성장했다. 현역가왕 우승 차지하나라는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이 현역가왕에 나왔던 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아시다시피 이 대국민 투표에서도 전유진 양은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아무래도 강력한 우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추측들이 많은 분들에게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손꼽히는 가수가 바로 김다현 양이었죠. 김다현 양이 요번에는 이 강희연 씨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치고 올라온 이 대국민 투표에서의 순위가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영원히 이 탑3 안에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수가 바로 김다현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김다현 양은 탑3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데요. 이 강혜연 씨는 요번에 2위에 들어왔고 기존에 3위였던 마혜진 씨도 이렇게 4위로 밀려났습니다만 이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탑3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니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일 강력한 우승 후보인 김다현 양이 아시다시피 이 뒤집기 한판 무대 촬영지에서 엄청나게 눈물을 쏟아낸 오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죠. 너무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 뭐 제가 이 앞선 영상 때 한국 대결 때 연륜을 운운하고 나이를 운운하고 있는 이런 심사위원단들의 심사평가가 정말 올바른 게 맞는 거냐, 그냥 제작진에서 김다현 양을 탈락시킬 것처럼 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앵무새와 같이 똑같은 심사평이라는 게 너무 기이하다. 그런데 그것이 김다현이라는 어린 소녀에게는 큰 상처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김다현 양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버리고 말았죠. 이 심사위원단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무슨 이 방송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심사단의 심사 내용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심사위원단 자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조차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 예능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 각본과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큐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능방송이지 않습니까? 오디션 방송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각본 흐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탁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능방송에서 김다현 양이 상처를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겠냐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많은 팬분들이 다현 양 준결승 결승전까지 진출해서 요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죠? 12회까지 한 회차가 연장된 상황 속에서 이 김다현 양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놈의 이 나이, 이놈의 연륜, 글쎄요. 김다현 양은요, 그것을 극복해낸 점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국민 가수가 된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몇몇 팬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날 녹화하여 불렀던 무대인데 앞에 무대에서는 연륜 나이 어쩌고 혹평을 하더니 어떻게 그 다음 무대에서 저렇게 국민 가수라는 극찬을 할 수 있냐. 이러니 제작진의 행태에 그냥 노란하게 된 것밖에 되지 않냐.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관객분들은 김다현 양의 눈물에 공감을 했습니다. 현역 가수들도 굉장히 안쓰러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에게 댓글을 남겼던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다현 맨날 우는 거 보기 싫다. 왜 맨날 우는지 모르겠다. 결국 비난은 누가 받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 이 어린 소녀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프로그램의 편집점과 제작진의 방향성이 얼마나 여기 등장하고 있는 현역 가수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다행히 김다현 양은 스스로 눈물 흘리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사춘기라 그런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말까지 스스로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에는 어떻죠? 엄청난 또 반전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 마혜진 씨가 오열하는 모습도 등장을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요,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엄청난 최고 점수가 합산이 되고, 거기에 뭐가 아직 비공개입니까? 관객 점수가 합산되지 않았어요. 김다현 양이 받은 최고 점수에는 관객 점수가 아직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점수표에다가 요번 뒤집기 한 판 점수에 관객 점수를 합하면 최고 점수를 기록하는데, 이 김다현 양, 전유진 양 둘 중에 한 사람이 엄청나게 깜짝 놀랄 점수를 받았다라는 후문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무대가 바로 이제 준결승 무대가 본격적으로 벌어지잖아요. 준결승에서는 누가 선별됩니까? 바로 탑7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 전유진 양과 더불어서 부활의 아이콘이 된 김다현, 뚜렷한 성장에 현역 가왕의 화제성까지 급등하고 있다. 지금 김다현 양이 부른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노래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몇 뷰인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지금 김다현 양과 김양이 함께 부른 이 한국 대결 무대는요, 26만 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6만 회를 기록한 무대 영상의 조회수가 다른 한국 대결 무대를 펼친 가수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높은 조회수입니다. 그런데 댓글이 2,5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이 2,500개의 댓글 중에 대다수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김다현 양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김양이라는 가수 긴 경력에 노래 실력도 훌륭합니다. 연륜 맞습니다. 하지만 이 김다현 양을 응원하고 있는 이 팬분들의 이 화력과 나아가서는 이 지지도를 보면요, 와,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다현 양은 감기 기운이 있었음에도 링겔까지 맞아가며 보여줬던 무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 불렀던 무대인 겁니다. 그러니 김양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강력한 우승 후보인 김다현 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유튜브에서도 쏟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이제 뒤집기 한판 무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뒤집기 한판 무대에 조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엄마 아리랑을 부른 마리아가 12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무대를 보니까 이 마이진 씨가 23만 회, 박혜신 씨가 44만 회인데, 야, 이 김다현 양 조회수 보이십니까? 148만 회입니다. 148만 회. 말도 안 되는 조회수를 또 보여준 거죠. 사실 김다현 양이 앞에 불렀었던 다른 솔로곡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노래 무대가 엄청난 속도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김양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김다현 양과 다 같이 사진을 찍었던 모습도 공개를 했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이 간대요 글쎄 이상하리만치 많은 점수차로 승리한 무대에도 오히려 김다현 양에게 무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신이 배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현역 가수들, 특히나 자기들끼리는요, 누가 실력자이고 누가 노래 무대를 훌륭하게 소화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양이라는 가수의 노래 무대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굉장히 잘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점수차가 났어야 했느냐를 따져본다면 이 김양은 누구보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가 결국에는 중간 순위 1등을 한 김양, 동시간 전 채널 1위, 김다현은 양에게 김양이 압도적인 압승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버렸으니 이게 김다현 양에게는 굉장히 불공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안심해도 될 부분은 김다현 양이 이번 준결승 무대 총점 엄청난 기록이라고 하고요. 나아가서는 결승 무대까지 엄청난 성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수순이 아닌가. 강력한 라이벌인 전유진 양과 이 김다현 양은 결승 무대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대국민 투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다만 그 전까지 탑7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이 제작진의 흐름대로 이 심사위원단들의 점수가 얼마든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김다현 양이 녹화 현장에서 엄청나게 오열을 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이 탈락자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에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 모두가 오열할 수밖에 없는 무대가 펼쳐진다라는 건 이 어린 참가자들에게 참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주는 건 아닌가 조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만,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